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어제 검찰에 출석해서 11시간 30분 정도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출석할 때 검찰에 대해서 검찰이 좀 더 단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훈계성 발언을 했죠. 집에 돌아갈 때는 특별히 새로운 내용도 없더라 라면서 검찰을 또 비판했습니다. 녹취부터 들어보실까요? 정말 제가 울산 지방선거에 개입했다고 입증할 수 있습니까? 입증 못하면 그땐 누군가는 반성도 하고 사과도 하고 그리고 또 책임도 지는 것입니까? 저는 우리 검찰이 좀 더 반듯하고 단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제일 세다, 최고다, 누구든 영장치고 기소할 수 있다. 제발 그러지들 마시고 오늘날 왜 손에서 물 빠져나가듯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사라지고 있는지 아프게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모든 권력기관은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체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었고요.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네, 검찰 측에서 선거 개입 관련 증거를 제시한 게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새로운 거는 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 송철호 시장한테 그 출마를 권유한 사실이 있는지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입장 여전히 같으신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윤동호 전 최고위원에게 경선 출마 포기하게 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분명하게 설명을 잘 했습니다. 네. 자, 방금 들어보셨는데요. 조사 전, 조사 후 모습들 또 발언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청와대 전 비서관들이 무더기로 기소가 됐고 또 임종석 전 비서실장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검찰은 이번 사건이 청와대 하명 수사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 정치 재개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게 했죠. 정강정책 연설을 했으니까요. 임종석 실장 앞으로 거취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부분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정 교수, 네. 일단 검찰의 조사를 받고 나와서도 네. 검찰 새로운 것도 없더라라고 네. 하면서 여전히 불신을 지금 나타냈습니다. 그렇죠. 임종석 전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이번에 검찰 소환도 사실 원래 비공개가 원칙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공개적으로 자청해서 포토라인에 섰다는 것 자체는 이번에 검찰 수사를 둘러싼 이 지금 검찰과의 싸움을 피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면 돌파해서 나가겠다는 생각이 아주 강한 것 같아요. 예.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저께인가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 울산시장 그 하명 수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그 13명을 집단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13명의 기소자 중에 상당수가 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 관계했거나 관계하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본인도 지금 일단 기소는 안 됐습니다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것이 이 혐의가 이 사실로 이런 식으로 굳어질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의 도덕적 기반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관건을 동원해서 부정선거를 했다는 식의 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임종석 전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선봉장을 나서서 이 부분 싸움을 자기가 강하게 맞받아치고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검찰 수사를 본인이 출두하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검찰의 정치적 행위라고 규정을 했거든요. 일종의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몸짓으로 본 것이죠. 그리고 이번 이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조사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이 입증을 못할 경우에는 책임을 누가 지느냐. 그 이야기는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예. 지금 직을 걸으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모습 자체는
그만큼 무혐의를 자신할 수 있다. 예. 이러한 의미를 아마 지지층들한테 상당히 던지는 메시지가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임종석 실장의 행보는 저는 제가 판넬을 썼습니다만 임길동에서 인격적으로 가는 게 아니냐. 임길동이 뭐냐. 예. 이 임종석 비서실장이 과거 학생운동할 때 예. 상당히 도피생활을 오래 할 때 그때 하도 이래 왔다 갔다 홍길동이었군요. 예, 신출기무를 해서 이 임길동이라는 별명이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정계 은퇴 선언할 때도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런 이야기했어요. 네. 학생운동 때도 홍길동처럼 하더니만 이번에 정계 은퇴도 그랬다고 했는데 이제는 제가 봤을 때 이 싸움은 임길동이 아니라 임꺽정처럼 앞장서서 싸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윤기찬 부위원장 11시간 30분 조사 받았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부분에 조사 초점이 맞춰졌을 것 같습니까? 그동안에 뭐 업무 수첩이라든지 업무 예. 수첩에 임 실장에 관련된 그 관여 내용이 기재가 예. 돼 있잖아요. 그다음 그 업무 수첩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 그다음에 임 실장 밑에 이제 정무수석실, 민정수석실, 그다음에 정책실에서 관련자분들이 관련돼 있다라는 게 이제 공소장 내용이기 때문에 예. 그 최정점에 임 실장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 실장하고 송철호 시장하고 어떤 인적 관련성이 있느냐? 사실상 그런 것들은 크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임 실장이나 기타 해당 비서실 산하분들이 관련된 특별한 동기가 뭐냐? 사실은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누군가의 지시를 받거나 어떤 특별한 인연이 있거나 뭔가 동기가 있어야지만 검찰 공소장 내용과 같은 여러분들이 관여를 해가지고 특정인을 도와주거나 할 수 있는 것인데 예. 공소장에 보면 근데 그 범죄 동기와 관련된 이제 그 해명 내지 그 윗선이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를 했을 텐데 제 생각에는 아마 임종석 실장의 경우에는 말씀을 안 할 거라는 걸 검찰도 알고 있을 겁니다. 설령 예. 알고 있다 하더라도 또는 어떤 사실관계에 관여됐다 하더라도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예. 것을 알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이 부분은 아마 기소 여부에 대해서 먼저 결정이 돼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임종석 실장 등 여권에서도 특검의 가능성 때문에 일단 조사에 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예. 조사에 불응하게 되면 특검에 명분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 임 실장이 조사받으면서 일단 아니다라고 상층부하고 연관성을 끊어버리면 특검 가능성의 명분이 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양측의 속내에 따른 조사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보태 말씀드리면 입증을 촉구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저 자리는. 검찰한테 입증해라라고 촉구하는 자리가 아니고 세간에 형성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변소하는 자리입니다. 그럼 최소한 검찰에 나가서 본인한테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성실하게 변소를 하고 또한 국민들에게 포트라인에 섰으면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제가 성실히 해명하겠다라든가 또는 구체적으로 해명을 하는 자리를 마련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검찰을 탓하는 이런 행태는 저는 대한민국의 청와대 컨트롤 타워의 한 분으로서 상당히 있었던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출석할 때 발언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해주셨고요. 현근택 부위원장이 지금 이제 임종석 실장이 당초에 청와대에서 나오면서 제도권 정치 떠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다가 정강정책연설 이제 하면서 뭔가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도 나왔고 거기에다가 지금 계속 나와라 이러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네. 이런 경우에 나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번 출마 안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야 내가 웬만하면 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정말 이렇게 잘못된 거 고쳐야 되겠네 하고 출마할까요? 아마 저는 검찰이 출마를 명분을 만들어주고 있지 않나 싶어요. 사실은 이제 검찰 얘기 중에 제가 제일 주의 깊게 본 게요. 총선 후에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지금 울산 사건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뭐냐면 하명 수사, 그다음에 공약 관련했다, 그다음에 이제 후보직을 매수했다 세 가지거든요. 근데 지금 하명 수사 관련은 그동안 뭐 조국 전 장관이나 아니면 뭐 황운하 청경에 관련된 일이라 지금 뭐 비서실장에 관련된 얘기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공약 관련했다는 것도 뭐 균형발전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아마 행정관이 관여했다는 데서 저는 아마 지금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 매수 관련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한병도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이미 기소가 돼 있습니다.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직을 제안하는 게 뭐 공개적으로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막 너 이거 해봐라 이렇게 하는 건 직 제안이 아니에요. 몰래 이렇게 1대1로 가서 이거 이번에 불출마 해주면 이거 할 텐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직위 제안인데 저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
기소를 하든 불기소를 하든 저는 아마 불기소 쪽이 더 많다고 보는데 충분히 결정이 가능했다라고 봐요. 불기소 쪽을 더 높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아까 저 말씀처럼 지금 그 임종석 비서실장이 관여된 건 아마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불출마해주면 뭐 공기업 자리를 네, 제안해주지 않겠냐 이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한병도 수석이 아니라 정무수석이었죠 당시에 예. 이미 기소가 돼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그때 당시에 공범인이 아니냐 이 세 사람 이 한병도 전 수석과 공범인이 아니냐 이거밖에 안 남아요. 사실 그런데 한병도 수석 같은 기소가 돼 있으면 저는 아예 차라리 공범으로 기소를 하든가 예. 만약에 기소가 안 될 것 같으면 불기소를 하든가 결정을 지어줘야 되는데 예. 이거를 총선 후에 결정한다 그러면 결국은 임종석 비서실장이 앞으로 만약에 출마를 하려고 할 때 상대방 진영이라든지 예. 아니면 한국당 측에서 분명히 이제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아니 앞으로 기소될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왜 총선에 출마하느냐. 그래서 저는 오히려 검찰이 빨리 결정을 안 해준 것 자체가 좀 의심스럽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검찰이 총선 이후에 기소하겠다라고 하면서 총선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라고 한 이유는 임종석 개별 후보자에 대한 어떤 영향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이 조사받기 전에는 사실은 임종석 실장의 지시에 의해서라고 이런 문구가 가능해요. 공소장에 예를 들면. 그런데 임종석 실장의 공소장에는 또 다른 문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 한 분뿐이 없는 거예요. 한두 분뿐이 없는 건데 이렇게 되면 정권 전체가 연관된 것 같은 공소장이 나오게 되고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 총선에 굉장히 전체적인 판세에 영향을 주니까 그 부분을 아마 자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 사건의 결론을 그렇게 내려놓고 전직 청와대 비서관 기소한 것만 해도 총선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결국 이제 송병기 그 전 부시장의 수첩에 얘기 나온 결국은 이제 VIP가 직접 하기 곤란하니까 임종석 비서실장 통해서 출마를 해봐라 얘기했다는 그걸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출마를 권유하는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됩니다. 저도 사실은 누구한테 출마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어요. 내가 직접 말 못하니까 다른 사람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는 결국은 다른 사람, 그러니까 임동호 전 최고가 만약에 출마를 안 했을 경우에 어디 가게 해주겠다. 이게 결국 문제가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봐요. 그럼 왜 이거를 총선 후까지 미룰 필요가 뭐 있느냐. 지금 13명이나 기소한 것도 보면 사실은 황운하 전 총장 같은 경우도 소환을 안 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됐다고 해서 기소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소환 조사까지 했으면 저는 뭐 이번 주에라도 충분히 기소든 불기소든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최경철 위원. 네, 뭐 본인은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검찰은 기소를 했고 기소를 아직 하지 않았지만 피의자 신분을 소환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지금 시기에 어제 출두하면서 그리고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가면서 한 발언들은 국민 정서에 굉장히 맞지 않았다. 오늘 갤럽 여론조사도 했지만 민주당 지지율이 왜 떨어졌겠습니까? 지금 새로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있고 굉장히 불안해하는 시기에 꼭 저런 말을 했었어야 하나. 저는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비서실장으로서 밑에 식솔들을 잘 못 챙겨서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검찰에서 조사를 성실히 받고 나오겠습니다. 제가 별로 지은 죄가 전혀 없지만 어쨌든 국민 여러분들께 이런 일로 제가 검찰청에 나오게 된 것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하셨으면 굉장히 매끄럽게 넘어갔을 텐데 굳이 저렇게 검찰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퍼부어야 했을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뭐 지은 죄가 있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할까 봐. 지은 죄는 저희 법정에서 가려지겠죠. 예.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부분을 갖고 이분이 예전에 전대협 의장 했던 시기처럼 호기를 갖고 말을 뒤집어 출마를 한다면 민주당에 큰 독배가 될 겁니다. 아무튼 뭐 송철호 시장도 그렇고 임종석 전 실장도 그렇고 지금 뭐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것 보면 절대 자신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의지들을 강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부는 공수처 7월에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겠다. 이런 방침도 밝히고 있는데요.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과 불화는 잘못 알려진 사실이다. 검찰개혁 윤 총장도 잘 이해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검찰총장도 이 개혁 입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고 또 그것이 국민의 뜻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고 검찰도 개혁에 동참하겠다고 저와의 첫 번째
예방에서 그렇게 분명히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양념 같은 질문이시긴 한데, 네. 이 자리에서는 답변 드리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요. 나중에 차 한잔 하러 오시죠. 서희정 교수, 지금 마지막 추미애 장관 답변 역시 이제 노련한 정치인 모습이 보이는데. 그렇죠. 윤석열 총장이 어디 뭐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지지도 2위를 했어요. 네, 뭐 지금 포함을 또 그렇게 했나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최근에 여론조사 뭡니까 차기 대권 여론조사 관련해서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이 지난번 같은 경우는 그 이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설문조사를 하는 쪽에서 후보자들을 쭉 나열했는데 예. 이 최근에 한번 조사할 때는 그냥 이 설문에 답하는 사람이 알아서 이야기를 하라니까 윤석열 총장이 그때 1%라는 예. 그러니까 의미 있는 그랬죠. 지지를 받으면서 들어왔는데 이제는 상당수의 국민들이 윤석열 총장을 차기 대권 주자로 인식하는 단계로 좀 더 진화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그림에도 놉니다만은 지금 다 이의라는 의미가 단순하게 지금 이의가 아니라 지금 이 보수의 지금 압도적인 일을 쭉 유지해왔던 한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앞섰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주목되는 측면인데 문제는 저것이 과연 지속 가능하냐 여부가 있는 것이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추미애 이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과의 불화가 상당히 잘못 알려진 것이다 하면서 상당히 톤다운을 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깨안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저는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5선 의원이지 않습니까? 상당한 정치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 버전의 햇볕 정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검찰에 대한 이 검찰 개혁 부분은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장치들은 상당히 이제는 마련되었거든요. 오늘 또 추미애 장관이 오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등장했던 이유는 7월 달에 지금 공수처가 지금 출범하고 있기 때문에 공수 출범과 관련 그리고 또 하나는 또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 후속 조치들이 빨리 지금 그러니까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검찰하고 갈등, 마찰 벌어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상당히 이 어려움 작업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치적 고려를 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는 검찰에 손을 내미는 것인데 문제는 항상 우리가 대북 햇볕 정책을 한다고 해서 북한이 항상 문 열고 놓지 않듯이 과연 검찰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최경철 의원은 저 말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시끄러우면 누가 손해입니까? 시끄러우면 결국 엄마 아버지가 손해거나 형님이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검찰과 법무부가 이런 식으로 계속 싸우면 자신의 리더십에 손상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싸울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씩 윤 총장의 말을 조금씩 들어주면서 화합을 하려는 제스처를 좀 취한 것이 아닌가. 오늘 소병철 전 대구고검장도 한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싸우면 안 된다 지금. 국민들이 싸우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검찰하고 법무부가 이렇게 싸워서야 되냐. 이렇게 비판을 하셨는데 여당 내부에서도 이렇게 비판이 나오는데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슬쩍 손을 한번 내밀어 본 것인데 윤 총장님께서 워낙 직진 스타일이어서 이 손을 뿌리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래 하던 대로 계속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내민 손은 결국에는 헛손질밖에 안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도 손 내밀면은 요즘에 또 악수하면 안 되는가? 예. 현근택 부위원장. 저는 결국은 아마 추미애 장관이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정치라는 거는 이제 대화의 타협이거든요. 그동안 이제 인사 문제라든지 기소 문제, 감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감찰까지는 안 갔는데 어쨌든 보면은 앞으로 이 공수처법이라든지 검경수사법이 이미 통과는 됐습니다만 이 시행령을 만들거나 아니면 수사 준칙 이거 싹 다 바꿔야 되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남았는데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검찰과 법무부가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경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앞으로 이 공수처법과 검경수사법 시행령이라든지 아니면 수사 준칙이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과정에서 협조를 잘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인 것 같아요. 예. 저는 아마 이 오늘 말 속에서 이제 그동안 약간 법무부와 검찰 간의 대립이라든지 감찰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정리돼 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황 기자님. 저는 사실상 목적 달성을 거의 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목적 달성 이후에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누가요? 일단 정부 측에서 공수처 추미애 장관이 목적을 달성했다. 그렇죠. 왜냐하면 공수처가 출범하는 것이 이제 7월 달까지 아닙니까? 7월 달까지 그 이전에 검찰의 힘 빼기를 추미애 장관께서
일단 해온 걸로 좀 보여지고요. 그 신빼기가 인사로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고 물론 중간에 기소가 됐습니다마는 감찰권 행사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 어찌됐든 검찰에 대해서 매질을 했기 때문에 이미 모든 목적이 달성이 된 상태다.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싸울 거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종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지지율을 보니까 황교안 대표가 윤석열 총장한테 밀리는 걸로 나왔던데 혹시 당 내에서 이것 두고 뭐 이런저런 얘기 없었습니까? 저는 저걸 보면서 예. 만약에 그냥 랜덤으로 예. 후보자를 특정하지 않고 예. 누굴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으면은 뭐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저거를 주어주면서 예. 윤 총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물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검찰총장으로서 수사를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권과 맞서면서.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 지지율을 물었다면 대통령 되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검찰 수사에 대해서 혹시 또 다른 시선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도 지금 원치 않을 것 같고요. 예. 검찰 내에서도 상당히 오히려 검찰 중립성을 훼손하는 여론조사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여론조사 명단에 윤석열 총장을 후보군으로 집어넣은 것 자체, 대상으로 집어넣은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또 지난번에 1%가 나와서 어떻게 생각하나 하고 여론조사하면서 한번 넣어봤겠죠, 뭐. 그러니까 랜덤을 했으면 뭐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니까 오히려 또 한편 보면 그만큼 이제 검찰의 어떤 수사에 대해서 정권 견제 기능에 대해서 응원의 박수를 주는 거다라고 해석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또 다른 여권에서 혹시나 그렇게 또 역공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예.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그렇다고 지금 뭐 운동하겠습니까?